이 가족 간의 부동산 주택이랑 그다음 토지 어떻게 거래할 건지 물어보셨는데 제대로 제 영상 보고 한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주택이랑 토지 이거 가족 간에 거래할 때 영상 보면서 어떻게 도움 받으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상담에 대해서 바로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서초동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님이랑 그 다음에 사형제가 공동명의로 각각 20%씩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머니 지분 20%를 4명의 자녀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첫째 분은 뭐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 있고, 둘째 분은 미국에 계시고 한국에 보유주택 없다. 셋째 분 영주권자고 한국에 보유주택 없다. 넷째 무주택자고 서초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어머니 이름 100%로 되어 있는 문경토지 1500평도 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단독주택을 어떻게 싸게 가져갈 수 있는지, 2번 질문은 문경토지를 자녀 누군가에게는 40%, 누군가에게 20%씩 주고 싶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고저가 양수도 거래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 결국 시가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라는 것인데, 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바로 느낀 게 있습니다. 왜 지분이 20%씩 갖고 계신데 왜 주택이 없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 질문부터 지금 잘못되신 겁니다. 한국에 보유주택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보유주택이 지금 있으신 겁니다. 왜냐? 20%씩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아닌지 전제 조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답변들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사형제분들은 지금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한 주택 있으셨던 분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한 주택과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주택이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가족끼리는 30% 싸게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30%가 아니라 5% 룰이 적용이 됩니다. 자, 시가보다 5%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그 시가 개념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라고 되어 있죠. 양도소득세랑 취득세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뭐 가정을 해볼게요.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20억인데 내가 좀 더 싸게, 그럼 5%면 얼마예요? 20억이 5%면 1억이잖아요. 그럼 19억보다 싸게 했다고 해볼게요. 몇 프로라고 해볼까요? 한 18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8억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가 20억보다 5%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개념으로 간다? 당연히 시가 개념으로 과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20억으로 양도소득세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억으로 취득세도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원래는 시가의 5%와 그 다음에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 룰에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답변을 드렸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가를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요, 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아니면 임대료 환산가액, 아니면 대출 금액 중에서 비교를 해서 이걸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거래 금액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미래에 팔 때 세금 많이 낼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정평가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뭐 임대료 환산이나 아니면 대출 금액 중에서 이 금액보다는 대부분 월등히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지, 아니면 미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면 공동주택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20억이면 공동주택 가격은 한 14억 정도 나올 거예요. 14억, 13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환산이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 가격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보증금 뭐 5천만 원 아니면 1억 원에 월세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 환산이 이 공동주택 가격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상가가 이 임대료 환산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자, 잠깐만 임대료 환산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내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1억 원. 그 다음 보증금이 내가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임대료 환산가액은 얼마? 1억 5천만 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매겨봤더니 2억 원. 그러면은 더 큰 금액이니까 2억 원으로 설정되는 거죠. 근데 이 보충적 평가 방법 3개보다 이 감정평가 가액이나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은 다 필요 없고 이 금액을 우선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감정평가 금액이 이 나머지 3개 금액보다 낮은데도 발생해요. 하지만 감정평가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더라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주택수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어머님은 해당 주택 20%를 양도하는 시점이니까 어머니가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시고, 어머니가 만약에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어머님은 그 20%에 대해서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질문도 똑같아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문경토지 1,500평을 뭐 아들에게는 40%, 딸에게는 20%씩 주려고 한다라는 상황이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가 개념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뭐로 바뀐다? 기준 시가로만 바뀌어요. 기준시가. 왜냐면 토지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액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설정할 거냐, 아니면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액을 높일 것이냐, 그 토지가 곧 수용이 될 것 같다, 그쪽에 개발 호재가 좀 많다, 가격을 좀 높일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대출 금액이 3억이다. 근데 기준시가 따져봤더니 5억 원이다. 그러면은 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에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싸게 구입을 하는 저가 양수도로 구입을 할 것이냐, 그런 전략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채무를 3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면 이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머님이 내는 거고, 나머지 시가가 5억이라고 그랬으니까 3억 원 뺀 2억 원, 이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자녀분들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증여취득세 부분 2억 원 부분과 이 매매취득세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또 자녀분들이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5억 원을 순수하게 증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를 자녀분들이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을 할 때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게 또 뭐냐,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부동산 두 개로 옮기는 거예요. 주택을 진행을 했었을 때 발생하는 이슈랑 토지를 같이 움직이는, 물건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같은 연도에 펼쳐지거나 연결성이 발생해버리면은 그것에 따른 세금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택을 내가 20%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토지도 만약에 저가 양수도로 자녀분들에게 파는 형태로 넘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연도에 양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합산이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겠죠. 그럼 지금 24년도 이제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주택은 24년도 12월에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25년 1월에 거래를 하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합산이 안 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지목이 안 나와 있어요. 농지법상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요. 전답 과수원이 대표적인데요. 전답 과수원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이 토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농지법상 전답 과수원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농업인만이 그 농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두 분은 미국에 있고 두 분은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이 어디에 있는 거죠? 문경에 있어요. 문경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그러면 이 토지를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그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농취증을 가져가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허가를 받고 나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당신은 여기에 시군구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접한 시군구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아니, 서울에서 어떻게, 미국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보셔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부의 이전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도움 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다른 상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